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요.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3982님께서는 진실을 조사할 사람을 뽑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늦게나마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1점입니다. 51점 주셨군요. 8759님께서는요. 80점입니다. 이제라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여야가 이제는 민생 법안에 신경을 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마르베이크 감독과의 협상은 결렬됐고요. 그러면 이제 당장 다음 달에 A매치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 1순위였던 그 마르베이크 감독과의 협상이 그 연봉과 한국 체류 기간이 맞지 않아서 완전히 물 건너갔는데요. 네. 그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그 어제 차기 사령탑 8가지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그 열정과 헌신 조건을 더해서 그 두세 명과 동시 다발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5일 베네수엘라, 9일 우루과이와 국내 평가전이 있는데요. 일단 새 대표팀 코치로 선임한 그 신태용 전 성남 감독에게 그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그 신 코치는 기존에 박거나 김봉수 코치와 함께 그 A매치 2연전을 치릅니다. 신 코치는 성남 지휘봉을 잡고서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 FA컵 우승 등을 이끌었는데요. 네. 그 어제 신 코치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 역할은 그 외국인 감독님이 오시기 전까지 팀을 잘 추스리고 그 오시면 잘 보좌하는 것이라면서 그 교황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기술위원은 A매치 2연전에 나설 해외파 14명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손흥민과 기성용 등 14명이 선발됐고요. 네. 그 아직 소속팀을 찾지 못한 박주영 선수는 제외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핵 이빨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죠. 우루과이 공격수. 수아레스 선수. 네. 한국과의 평가전에 출전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물어뜯는 핵이빨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그 우루과이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가 그 다음 달 고향에서 열리는 한국과 평가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네. 수아레스 선수는 오늘 새 소속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그 첫 경기에 나섰는데요. 그 바르셀로나에 열린 멕시코 레온 FC와의 친선전에 후반 30분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 앞서 수아레스 선수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키엘리니 선수를 깨물어서 그 축구 활동 4개월 그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네. 그 최근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한 끝에 그 훈련과 친선전에는 뛸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수아레스 선수는 다음 달 9일 고향에서 열리는 한국과 우루과이 평가전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스포츠 중재재판소와 국제축구연맹, 우루과이 축구협회, 바르셀로나의 결정에 따라서 그 한국전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프로야구 소식도 알아보죠. 오승환 선수 돌직구 일본 무대를 평정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신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 선수가 시속 150km가 넘는 돌직구를 앞세워서 일본 진출 첫해 한국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넘보고 있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는 지난 18일 요코하마전에서 시즌 30세이브째를 따냈는데요. 그 2위 요미우리의 매티슨 선수와 격차를 9개로 벌리면서 센트럴리그 구원 부분 선두를 고수했습니다.
그 돌부처럼 별명답게 오승환 선수는 세이브 목표를 정하지 않아서 특별하지는 않다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승환 선수는 선동열의 그 일본 리그 한국인 최다 세이브 기록인 그 38세이브 경신도 노리고 있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지난달 10세이브를 올렸고요. 이달 들어서는 실점이 전혀 없고 이닝당 평균 1.89개의 탈삼진을 뽑을 만큼 그 공의 구위가 위력적인데요. 그 한시인이 38경기를 남긴 상황이라서 네. 기록 경신은 충분할 전망입니다. 네. 한국 리틀 야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이 그 어제 미국에서 열린 제68회 리틀리그 세계선수권 그 조별 2차전에서 그 푸에르토리코의 8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한국은 4회까지 1대5로 뒤졌는데요. 그 5회 3점을 뽑아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그 마지막 이닝인 6회에 대거 4점을 뽑아서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 경기에 앞서서 한국인 메이저리그 1호인 박찬호가 그 시구를 하고 선수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사기를 북돋았는데요. 네. 그 2연승을 기록한 한국은 21일에 그 일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이번에는 농구 소식입니다. 오늘 농구 월드컵 결단식이 열렸죠. 네, 맞습니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오늘 30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농구 월드컵에 그 16년 만에 참가하는데요. 오늘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그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네.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은 그 월드컵 출전 24개국 중에서 그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그 세계 랭킹 4위인 리투아니아, 9위 호주 등과 D조에 속해서 그 객관적 전력상 1승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세계 랭킹 19위 뉴질랜드와 평가전에서 2승 3패로 선전했는데요. 그 유지학 대표팀 감독은 오늘 결단식에서 한국 농구도 이제 세계 무대로 나가야 한다. 1승 내지 2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네. 대표팀은 오늘 25일 결전지인 그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간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성산로 봉원고가차도에서 세브란스 사이 3차로에 있었던 사고 처리 마무리되자마자 가마산로에서 이번에 사고 소식 들립니다. 가마산 고가차도에서 고로 고대병원 사이 2차로에 사고 제보 들어왔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고속도로 중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에서 인천 가는 길 월곶분기점 부근으로도 돌발 상황이 살펴집니다. 부근 통과하는데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하남 분기점에서 토평, 개항에서 중동까지 밀리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조남에서 도리 분기점, 시흥에서 송내,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가좌 일대 신월 빠져나가는데 밀려가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주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뉴스가 사회면을 채우고 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가 길거리 음란 행위의 피의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대학 교수가 비행기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FBI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단 성범죄 연루 또는 의혹 어쩌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인지 알아볼까요? 성범죄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의 임명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제주지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길거리 음란 행위 의혹, 이건 뭐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긴 그런데요. 근데 하여튼 이거 그 문제는 제껴놓기로 하고요. 예. 이 길거리 음란 행위, 이 나이 든 사람의 길거리 음란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예. 조금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예.
정신과 임상에서는 뭐 드물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은 뭐 바바레맨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의학적으로는 이제 성적 노출증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사실 뭐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과거에도 꽤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나는 못 봤는데, 아직까지. 예. 아직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 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이 연루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예. 사회적 문제가 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주지검장이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더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나이 든 사람에게서 이게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 무슨 이유일까요? 이 보통 이렇게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게 좀 문제인데요. 예. 사실 이런 이 성적 노출증은 성도착증, 말하자면 성변태의 한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의 그 질병들이 참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네. 오히려 또 공공적인 장소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 관심을 또 끌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야 또 흥분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공공장소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또 지켜보는 상대방이 또 흥분하고 되게 좋아할 거 예. 같이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요. 예. 그 유명한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노출증이라는 게 이 웨디페스 콤플렉스에서 거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그 말하자면 이제 나는 거세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과시하는 형태가 되고요. 네. 아, 그런 불안을 예.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예, 이제 그런 이론은 상당히 오래된 이론이고요. 네. 상당히 그런 류의 유사한 임상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 거세에 대해서 무슨 위협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과거에 어렸을 때 강한 어떤 그 억압? 권위자로부터의 어떤 모멸감이나 네.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으로부터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당한 경우에요. 예. 이런 경우에도 이런 이제 거세 불안 같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요. 예. 말하자면 좀 나는 아직 강한 남자다 이런 이제 마초이즘 같은 생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식의 무슨 노출을 하고 라고 하면 예. 행동을 하면 예. 그 어떻게 본인에게 무슨 만족감이 생기나요? 예,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게 그 성투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삐뚤어진 어떤 성태도라든지 성충동 같은 경우가 삐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야 당연히 이런 낯선 사람한테 성기를 드러내는 것이 성적 흥분을 가져오지 않죠. 하지만 성도착증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성기를 노출을 하거나 이렇게 접촉을 부비부비 같은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성적인 흥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환자들도 치료를 하셨습니까? 예, 임상에서는 꽤 봅니다. 사실은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서 이 병동에서 이렇게 막 노출하고 뛰어다니는 환자분들도 종종 목격을 하게 되고요. 예. 치료적인 방법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네.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 많이 하고요. 예. 아직 이 생물학적인 이상 보고는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생물학적 이상 보고가 없다고요? 이게 이제 그 성도착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소아 기호증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가 나와 있지만 성노출증이나 성적 접촉증 같은 경우는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찾아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상 보고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제주지검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또 지켜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남성들의 바바리맨 행동 같은 거 성적 노출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요거는 이제 확정이 된 얘기죠. 대학 교수가 비행기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행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건 또 뭡니까? 요거는 이제 성적 접촉증. 프로츄리즘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요. 성적 접촉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도착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되게 이런 성접촉증이나 성노출증이요. 서로 이제 긴밀하게 연관이 있고 또 이제 같이 나타납니다. 자주. 대개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대인 간의 사회기술 문제라든지 또 대인 간의 이제 사회기술의 문제가 있다든지요. 아니면 이제 화나 공격성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병률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자신의 무슨 분노 같은 것이 조절이 다 안 돼서 공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그 여성들에 대한 접촉으로
표출이 된다고요? 예,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성도착증 형태의 이제 하나고요. 예. 사실 이런 성적 노출이나 성도착증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의 시간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그 순간이 오면 네. 그런 이제 사회성을 이제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되고요. 네. 상식적으로는 이제 성도착증 환자들도 내가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떤 비참한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 이거 참아야 된다라고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충동적으로 이런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군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마침 그 욕구가 이제 끌어오르면 네. 충동적으로 이제 끌어오르면 본인도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충동 조절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괜찮습니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딱 그 순간이 되면 예, 그 욕구가 끌어오르게 되면 그 순간에는 이제 전혀 다른 비이성적인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그렇군요. 오늘 이제 성적 노출증하고 성적 접촉증 예, 예. 이 두 가지의 성도착증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국내 성범죄자 연구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 예. 그래, 이 성범죄자 전체 성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2012년에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성범죄자죠. 예, 예. 연구조사를 해봤는데요. 3분의 2 정도에서 성도착증이 동반되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외국 보고랑도 거의 유사합니다. 네. 사실 성도착증이 한 8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성노출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네. 성범죄자,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죠. 예, 예.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정신적인 이런 질환이 예.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치료 받아야겠죠. 아, 예. 치료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예.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군요. 안 옵니다. 예, 안 오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홍보라든지 계몽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뭐 치료 방법들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어요. 지금으로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선택이 되는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고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위행위를 한다라면요. 네. 그건 이제 규정된 생각을 갖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각으로도 자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성적인 흥분을 가질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인지행동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이상한 방법을 쓰느냐? 그렇죠. 예. 그걸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이제 적절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이 인지행동 치료로 보고가 되고요. 예. 대개 이런 이제 그 성도착증이 정신과적인 질환이랑 많이 동반이 됩니다. 네. 우울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성격장애나 조울증 이런 경우 이제 동반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물 치료를 함께 같이 해서 치료를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상담을 할 때에 예. 병원에 좀 가보도록 인도를 했는데 예. 안 가더군요. 예, 잘 안 가죠. 내가 무슨 네. 그런데 무슨 정신과에 갈 병이야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 외국 보고를 보면은요. 예. 경찰서에 보고된 경우에 성도착증에 한 네. 15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15배 적은 정도. 거죠. 예, 예. 경찰서에 오는 경우는 15분의 1밖에는 안 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사태가 생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좀 막아나가야 되는데, 결국 개인적인 그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나요? 그거 참, 그렇게 하기에는, 네. 예, 의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제주에서 여고생이 신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 교육이 되고 학교나 대중매체나 또 지역 상담센터 같은 데서 계몽이나 교육이 된다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용감한 여고생처럼 딱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이 교육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이게 이 성노출이나 성접촉이 가벼운 범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처벌도 관대하고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재범률도 높고 예. 이게 보통 한 20%에서 30%는 이후에 심각한 다른 범죄나 성폭력으로 연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강력한 처벌이나 계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심리학과의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월호법 여야 합의안을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반대 결정을 했다고 지금 곧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223번님께서는요. 저는 모처럼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51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수많은 민생 법안들 빨리 처리해서 경제를 살려주길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법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마음 전해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예금, 적금 금리 그리고 대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네요.
네, 은행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코픽스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이 코픽스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가 연 2.48%로 전달에 비해서 0.09%포인트 내려갔고 네. 또 잔액 기준으로 한 그 코픽스 금리도 연 2.75%로 0.02%포인트 떨어져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코픽스 금리와 연동되는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가 낮아지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은행 대출 관련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은행 예적금 이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1%대로 낮아지는 그 예금 금리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생활자들이 특히 이 예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6년 만에 규제 시스템 전반이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비용 총량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8개 부처에서 이미 시범 실시 중인데요. 이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에는 안전규제 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규제로 확대 적용됩니다. 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손질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이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답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례를 인정하거나 규제를 개선해주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회의를 했는데 최종 결정은 유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총회를 열기로 이렇게 했다는군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란시스 교황께서 좋은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셨죠? 네. 그런데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뭐 말 그대로 꽉 막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가뜩이나 요즘 한절기라 감기 걸리면 코가 막히는데 네. 정치권도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처럼 원내 대표들 간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추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가족들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족들 입장이 나왔는데 유가족들은 최종 결정은 유보하고 유가족 전체 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참 어렵네요. 그렇죠? 관련되는 어떤 그 현재의 과정들을 보면은 교황께서도 다녀가셨지만은 대체적으로 교황의 이야기에 보면 경청과 소통에 방점을 두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세월호 관련되는 여론도 보면은 이 많은 유가족들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 좀 이 정치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들어줬으면 네.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런 과정을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여론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고 이 특별법이 통과돼도 걱정이에요. 왜냐면요. 이 서로 불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을 추천을 후보를 누가 하느냐 어느 쪽에서 하느냐. 여당에서는 야당을 의심하고 야당에서는 여당을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 편의 편향적인 인물이 되면 그거 아주 또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강진 행자께서 말씀대로 지금 이 우리 사회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이 지금 불신인 것 같습니다. 같아요. 지난달 20일과 23일 리서치 앤 리서치가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 지도층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우리 국민이다. 22.2%로 가장 높은 응답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강지원 진행자께서도 열심히 활동하셨던 시민단체가 2등으로 20.7%로 나타났는데
뭐 언론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0.8%에 그쳤습니다. 제일 나쁩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도 잘 안 믿었군요.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치밀하게 분석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입니다. 바로 어제. 어제 나온 거예요? 예,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의 조사 결과인데요. 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49.2%. 49.2%. 하지만 이 부정평가가 45.2%에 나왔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이 지지율에서 긍정평가로 돌아선 두 가지 이유는 이 한 가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였던 인사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는 부분이 인사 문제. 예. 또 하나는 이 부정평가가 더 높았던 이 시점에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 이후에 긍정평가가 더 높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세월호 사고의 수습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부정평가가 40% 중반은 높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높은 겁니까?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 역대 대통령 비슷한 시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국 갤럽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김영삼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이 부정평가가 25%였고요. 김대중 대통령 부정평가 29%였거든요. 아, 그렇게 낮았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도 임기 초반이라고 봐야 될 테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긍정평가도 상당히 견고하지만 이 부정평가가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도 물론 이 이명박 대통령도 5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이 중간지대가 없고 중립지대가 없고 긍정과 부정의 이 호불호가 상당히 완전히 확 갈린다. 확연히 갈립니다. 세대 간 그리고 이념 간 이런 부분이 너무 견고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덜 유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긍정평가가 사실은 부정평가보다 낮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섰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평가 45%. 예, 높네요. 그렇군요.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48%였나요?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48%를 끌어안겠다. 예,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했는데 이 부정평가의 가장 높은 어떤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부정평가 이유가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세월호 사고의 수습이 좀 미흡하다. 세월호.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이 빨리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교황이 남겨놓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소통이 미흡하다. 조금 더 이런 소통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는 더 넓게 열린 소통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는 것이 이 부정평가는 이들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고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체적으로 40% 중반인 바로 어제의 결과는 이 새누리당이 45.5%,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20%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20.9%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이 무당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2.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뭐 고정 지지율이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계속 이 40%대는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는 보수화되어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연령대가 이 높은 경우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고령층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의 90%가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 이야기는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층, 대통령 지지층이 견고히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도 또 그다음에 외연을 좀 확대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지도부가 부재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어떤 당내외의 비판이 현재 정도의 지지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49.2%인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45.5%니까 상당히 근접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20%는 이게 뭡니까? 이 반토막도 안 되는 지지율이 계속 나오는 이 오래됐죠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30% 가까이 지지율을 보였던 데가 바로 이 통합 신당의 그렇습니다. 이 장밋빛 청사진이 나올 시기였거든요. 그때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정당 지지율 플러스 이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 당시에 지난 3월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였거든요.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 20% 내외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주요 인사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있나요?
네.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 13일 예. 그 일요신문과 조원 CNI가 13일 발표를 했고 7일날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 예. 이 최근에 그 핫한 인물들이 왜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서청원, 예. 이인재 의원 그리고 정몽준 전 의원이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잔혹한 어떤 조사 결과였습니다. 정계 은퇴 대상 이 순위를 물어봤는데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또 야권에서는 김한길, 예. 이 문재인 또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의원이 예. 포함이 됐는데 예. 대상은 이제 이 3선 이상의 중진이라든지 당대표를 맡았다든지 대선에 나섰던 그런 인물들인데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높았던 것이 김한길 이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18.9%로 은퇴 대상 1순위에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2순위가 큰 차이가 없는 18.8%로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왔고 11.5%였습니다. 예. 이 결과들을 보면은 명암이 엇갈리는데요. 이 당대표가 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지지를 받는 반면에 예. 이 선거에서 대선에서 탈락했거나 아니면은 이 선거를 이끄는데 승리로 이끌지 못한 경우에는 이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어떤 호된 평가를 받는 네. 그런 조사가 나와서 상당히 어떤 그 엇갈린 그런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총회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대책위원회는 브리핑에서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의 합의 사항이 또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귀추를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야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속보 보셨죠? 네. 지금 이제 이 정치권에 대한 이 여론조사를 늘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세월호 사건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가장 부정적인 평가로 나가지고 왜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느냐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관한 무슨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 군 복무 문제가 이제 여론에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네, 남경필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어떤 그 전도 유망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들과 관련된 이 군 폭력 관련된 이 논란을 통해서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리얼미터가 최근에 내놓은 차기 대권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여권 내에서는 이 전체 이 순위에서 한 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5.4%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아주 높은 어떤 지지율은 아닙니다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논란이 있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이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2.9%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경기 지역에서의 이 유권자가 사실은 여론조사 실시하는데 가장 많거든요. 응답자 비율이 높은 데다가. 그래도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서치가 지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 군 폭력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느냐에 대해서 이 경기 지역, 물론 인천을 포함한 어떤 결과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65.1% 심각하다고 나타나서 다른 지역보다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 그리고 여러 많은 군부대가 있다는 특성상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이 이 남경필 지사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영향력을 감퇴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정치권 인사들, 대권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 지지도에는 좀 변화가 있었나요? 눈여겨볼 부분이 김무성 대표는 여전히 여권 내에서는 가장 그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전체 순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위에 올랐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원내에 이 차기 대권 주자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이 전 대표의 지지율도 8%로 추락을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외기는 하지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유권자 비율도 높고 관심도 높은 데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진보적 성향을 덜 타는 이 박원순 시장 쪽으로 지지층이 결집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통틀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18.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인데 네. 흥미로운 것은요. 네.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여론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이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여론상으로 박원순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통령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참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자꾸 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니까요. 이 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그러면 헤아리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봐 주시죠. 이 국민들이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많이 해요. 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서도 800명 대상 조사에서 대한민국 개혁의 1순위가 정치인입니다. 일반 국민에서는 56.9%로 나타났고요. 전문가 그룹에서는 무려 74.4%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작정 비난한다기보다는 짧게 정리를 내리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뿌리 깊은 부패. 이걸 뽑아야 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부패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죠,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이 뿌리 뽑아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국가 대혁신이 있느냐라는 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뭐 정치인들 여러 사람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구속영장들이 청구가 되고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지 않겠나 싶은 짐작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강진영 지사께서도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여론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금해야겠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법조계,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해내기만 해도 상당히 어떤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지목받는 그 부류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직자, 이런 쪽에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더군요. 저번에 어떤 여론조사를 봤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지도층이 제대로 서야 교황이 던진 메시지가 제대로 구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3982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장미진, 작가 홍승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